오늘은 비중격 천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중격은 코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가운데 있는 벽을 말하거든요. 거기에 천공, 즉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비중격 천공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한데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원인은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중격 교정술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점막이 양쪽이 찢어진다든지 해서 구멍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가장 흔한 원인이고, 옛날에 조그만한 동전 모양의 수은 전지 같은 거를 콧구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연골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비중격 천공이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코가 안장코가 생긴 다음에 코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결국에는 코 자체를 교정해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비중격 천공이 생겼을 때 흔히 숨을 쉴 때 휘파람 소리가 난다든지, 코가 분명히 내가 비중격 교정술이나 비염 수술을 해서 숨 공간이 넓어져 있는데도 자꾸 코가 답답하거나 딱지가 생긴다든지 코가 계속 건조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천공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내시경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격 천공의 크기가 작을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천공이 작고 휘파람 소리가 나지 않고, 그리고 숨 쉬는 게 답답하지 않으면 그냥 천공은 두면 되지만, 천공의 크기가 크게 되면 비중격을 지지해주는 구조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지력이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다시 기능 소실이 오게 되고 계속 코가 건조하고 딱지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중격 천공은 주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내시경뿐만이 아니라 CT상에서도 충분히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진단이 되면 치료는 천공을 메꾸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비중격을 감싸고 있는 양쪽의 점막을 절개를 해서 붙여서 이렇게 천공을 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천공을 메꾸게 되면 결국에는 혈액 공급이 안 되고 다시 천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 방식을 이용해서 비중격 천공을 메꾸게 됩니다. 이 수술 방식에는 콧구멍 안쪽으로 접근하는 비내 접근법이 있게 되는데, 비내 접근법은 수술을 할 때 시야라든지 이런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조그만한 천공에 한해서 비내 접근법이 효과적이고, 나머지는 이제 구멍이 크거나 뒤쪽에 있는 후방 천공일 경우에는 코를 절개를 넣어서 완전히 노출을 시킨 다음에 양쪽 점막을 당기고 그 구멍이 있는 부분에 비중격 연골이라든지 늑연골이라든지 또는 이제 진피라는 재료를 넣어가지고 메꾸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코 전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비중격 천공이 있어서 코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지대를 세우고 미용적인 개선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케이스 중에 가장 간단한 케이스입니다. 앞쪽에 비중격 천공이 발생을 했고, 이분은 비중격 교정술을 일전에 받은 적이 있던 젊은 남자분이십니다. 비중격 교정술을 받았는데 천공이 앞쪽에 조그맣게 남아 있어서 자꾸 딱지가 생기고 숨 쉴 때 휘파람 소리가 나고 이래서 불편감으로 내원을 하셨고, 앞쪽에 전방에 있는 약 5mm 정도의 천공이 보여서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인데, 천공이 앞쪽에 있고 크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콧구멍 안쪽으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따로 절개를 넣지 않고 콧구멍 안쪽으로 점막 절개를 이용해서 양쪽의 점막을 다른 레벨로 이어 붙인 다음에 가운데다가 비중격 연골 일부를 삽입해서 완벽하게 천공이 막힌 케이스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일전에 비중격을 이용한 코 성형을 하신 분이고, 모양과 기능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원한 케이스십니다.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의 높이도 좀 낮은 것 같고 코끝도 떨어져서 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용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내원을 하셨고, 내시경을 확인을 했는데 비중격에 천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중격을 이용했냐고 여쭤보니까 비중격을 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비중격을 채취하면서 적절히 점막이 회복이 되지 않거나 비중격을 채취할 때 양쪽 점막을 찢은 경우에는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코가 부축도 있고 하셨기 때문에 코의 지지대를 자가 늑연골을 이용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늑연골을 일부를 얇게 판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천공 부위를 가운데다가 천공 부위를 메꾸고, 양쪽 점막은 한쪽은 위에서 아래로 당겨서
반대쪽은 아래에서 위로 당겨서 회복을 시키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비중격 천공 보건술도 했고 미용적인 개선도 이루어졌고 콧대랑 코끝의 라인도 예쁘게 만들어서 한 번에 기능적인 부분, 천공 부분, 그리고 미용적인 부분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코가 계속 떨어지고 구축이 발생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코끝도 이제 떨어지지 않게끔 늑연골로 힘있게 개선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미용적인 부분도 개선이 됐지만 기능적인 부분도 본인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숨쉬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도가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중격 수술을 했는데 계속 코가 답답하거나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또는 계속 반복적으로 딱지가 생기거나 또는 숨 쉬는데 휘파람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비중격 천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중격 천공이 아니라도 미부 비중격 망곡증과 같은 아직 불충분한 비중격 교정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코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수술적 치료로 아주 좋게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받아서 삶의 질을 개선을 하시길 바랍니다.